교과서 216쪽 8.15 광복과 정부 수립 노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의미 있는 그런 날짜가 되는데 바로 이제 연합국의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1937년부터 전개된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날이고,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던 그런 이제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차게 펼쳐온 우리 민족의 독립 노력을 국제사회가 이제 인정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광복은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앞으로의 향방은 연합국의 전후 처리 지침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 광복이 곧바로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자, 광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진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1945년 8월 16일 서울 마포영무소에서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나 만세를 부르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특급 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8.15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 노력과 연합국의 승리의 결과다. 연합국의 승리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앞날은 사실은 이제 연합국의 전후 처리 방침에 따라서는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자, 얄타 협정에 따라서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한다라고 하는 그 비밀 협정이 얄타 협정에서 체결되었다고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1945년 8월 8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쭉 이제 군대를 이끌고 만주 지역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제 받게 되는데, 너무 빨리 소련군이 만주와 한반도로 이제 진격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한반도 전체를 이제 소련이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미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이제 분할 점령할 것을 이제 소련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항복을 받아내고,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항복을 받아내는 것으로서 결국 이제 38도선이라고 하는 일시적 경계선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후 이제 냉전으로 인해서 남북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남북을 가르는 국토 분단선이 이제 되고 만 것이죠. 결국 남한에는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미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8도선 이북 북한 지역은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서 이제 소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미군은 서울에 들어와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고 군정청을 설치해서 직접 남한을 통치합니다.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은 점령군의 자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남한에 있었던 모든 조직과 단체를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사실 이제 부정을 하고요. 임시정부의 이제 김구 선생님은 주석 자격으로 이제 귀국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귀국을 허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운형 등이 이제 이 수립했던 조선인민공화국과 각 도에 설치됐던 인민위원회도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직접 통치를 할 때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없었고, 당시 이제 광복 직후에 이제 우리 한반도 상황은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미군정은 일단 모든 단체와 조직을 일단 부정을 했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모든 행정 조직을 부정하면 누가 행정을 담당하게 될까요? 그 대안으로 이제 미국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해방 전에 일제를 위해 일했던 이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이 식민 통치 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 공간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했었던 친일파가 반공투사, 애국지사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이 친일파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만 것이죠. 반면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통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북한 지역에 이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간접 통치를 실시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복 직후에 이제 한반도의 이 상황은 이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만히 내버려둬도 소련식 사회주의를 실행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가 이제 수립될 것 같으니까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을 지원해서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를 이제 수립하고자 했던 게 이제 북한 지역에서 이제 소련의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216쪽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밑줄 칠 내용은 없고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 217페이지에 광복 직후에 이제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급 필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미국과 소련의 통치 방식 관련된 탐구 자료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미국과 소련의 통치 방식 네모 별표를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미군정 포고문 제목에다가 네모와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자, 이 포고문은 이제 메가더 포고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1조에 보면은 이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군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강압적인 포고문을 통해서 직접 통치를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요. 2조에 보면은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아까 이제 임시정부라든지 인민공화국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조직됐던 그런 단체들을 부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부족한 행정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이 관료와 경찰들에게 이제 기존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라. 결국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친일파 청산이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공공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뉘앙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소련군 포고문, 치스차코프 포고문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군정 포고문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죠.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우리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반도는 광복 직후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결국 이제 소련의 이제 우호적인 정부가 이제 수립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이제 뉘앙스 이제 포고문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오른쪽에 필기를 보면서 자 광복 직후 정부 수립 노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광복 직후에 정부 수립 노력을 했었던 단체들을 여기에 이제 표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좌중우라고 하는 편이 있죠. 바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쓰는 말인데 좌는 뭐 좌파, 뭐 좌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는 뭐 우파, 우익 이런 이제 말인데 지금도 이제 쓰는 말이죠. 좌파, 우파라고 하는 개념은 저 옛날 프랑스 혁명 때 국민공회 시절에 바로 이제 그 의회에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정을 수립했던 지금 온건한 지롱드당이 이제 우측에 앉혀서 이제 우파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 개혁을 추진했던 무산계급을 대표했던 이제 자코뱅당이 이제 좌측에 앉으면서 이제 좌파, 우파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긴 겁니다. 사실 지금 일부 정치 세력들 간의 상황을 보면 이 오른쪽 끝에서 이 우파들은 왼쪽을 향해서
뭐 빨갱이, 뭐 좌빨,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왼쪽 끝에서는 또 오른쪽 끝을 보고 뭐 수구 반동, 뭐 보수 꼴통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요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중도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중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표에서 이제 가장 좌익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김일성 있죠. 뭐 일제강점기에 이제 항일 무장 투쟁에 앞섰던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데요. 북한 정권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좌익, 좌파라고 이제 부르고, 좌를 대표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헌영은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광복 직후에 1946년 12월 달에 서울에서 이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이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 정당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우익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김구 선생이 되겠죠. 이 김구 선생을 미군정이 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서 한국독립당, 줄여서 이제 한독당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분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지지 세력을 모아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줄여서 이제 독촉이라고 부르죠. 다음으로 이제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경성방직 사장을 지냈던 이제 김성수, 송진우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한국민주당, 줄여서 이제 한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건국준비위원회의 비판적인 그런 이제 우익 세력이었던 한민당을 이제 김성수, 송진우가 만들어서 활동했다. 특히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 이승만과 요 한민당과 같은 우익 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 이제 중도 좌파라고 하는데 중도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여운형 선생이죠. 여운형 선생은 일제 강점기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시점을 전후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신한청년당이 있었죠. 그 신한청년당을 창당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여운형입니다. 이분이 이제 광복 직후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제 중도 우파의 이제 안재홍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안재홍 선생은 이제 조선학 연구를 한 사람이죠. 중도 우파라고 하는데 자, 이 광복 직후에 가장 먼저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는 바로 이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과 중도 우파 안재홍 선생이 바로 이제 여운형의 그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만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이제 줄여서 건준 또는 이제 건준위라고 부르고요. 이 단체는 이제 그 총독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1945년 8월 15일 오전 8시에 여운형 선생이 이제 조선 총독부의 제2인자였던 엔도 정무총감과 이제 만나서 자, 일본인들의 이제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정치 경제범을 즉시 석방한다든지 3개월간의 식량을 보급하든지 이런 어떤 그 건국 활동의 이제 자유 등을 약속받고 이제 엔도 정무총감의 제안을 이제 수락하고 일본으로부터 이제 행정권과 치안권을 이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국에 이제 지부를 설치하고 이제 치안대를 설치해서 이제 행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군이 1945년 8월 15일 바로 이제 우리 남한에 진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9월 9일경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건준 내에서 점차 좌익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불만이 커진 안재홍 등의 우익 세력들은 이제 건준을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우익 세력이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여운형 선생은 이제 남북 분단의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중도 우파인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광복 직후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였던 여운형 선생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만들어서 행정과 자, 뭡니까? 이 질서를 유지했던 분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고 나중에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하다가 자, 해화동 로타리에서 이제 피격
암살당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여운형 선생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1945년 10월 16일 날 귀국했던 이승만 박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23일 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던 김구 선생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이제 메가더 장군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하지라고 하는 미 중장, 하지 중장 3스타죠. 그래서 이 하지 중장은 1945년 9월 8일 날 이제 인천에 상륙해서 자, 조선 총독부 및 38도선 이남에 조선 주둔군의 이제 항복을 받았고, 이제 메가더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 군정청 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하지 중장이 되겠죠. 자, 이분은 이승만 박사가 되겠고요. 자, 이분은 이제 광복 직후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좌익의 대표적인 인물 박헌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숙청을 당하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자, 교과서 본문에 네모와 밑줄을 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자, 광복 직후 신속하게 움직인 지도자 여운형 땡그레미 플러스 중도 우파 안재홍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단체는 이제 좌우 합작 단체죠. 바로 어떤 단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네모. 건준이라고 이제 약칭하게 되는데, 자, 광복 직후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밑줄 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국의 지부와 치안대를 조직해서 행정과 질서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진주하기 전에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선포하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전환하였다. 밑줄.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좌익 세력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자 우익 세력들은 건준을 탈퇴하였다. 밑줄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통치 방식은 이제 아까 살펴봤었죠.